습니다. 이도좌인주자 불이병강천하 기사호환 사지소처 형극생원 대군지우 필요흉년 선자과이 불감이 출당 과이물금 과이물금 과이물교 과이군유 과이물강 물장제 뭐 시위 부도조인 이렇게 끝납니다. 그 노자에는 상당히 그 군대 병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많고 한편으로는 병을 운용하는 도리도 있는 것 같은가 하면은 노자 사상 전체가 근본적으로는 부전에 가깝죠. 그 노자는 어떤 그 가진 사람들의 그 철학은 아니잖아요. 노자가 제일 전쟁이라든지 거기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춘추전국시 사상가가 누굴까요? 묵자입니다. 묵자는 말하기가 비전론, 아주 그 전형적인 비전론이죠. 모든 전쟁을 부정했어요. 아니, 방어적인 전쟁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묵자는 그 특이한 집단인데 나중에 무협소설에 보면 개방이라는 거 알아요?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 있나? 네. 개방. 거지 개방의 원조가 묵자라고 해. 묵자 계통은 묵자가 거자라고 해서 왕초가 있었어요. 두모. 거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어떤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게 묵가합파야. 묵가.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어떤 전쟁이 있으면 방어 전쟁에 도와주러 출동하는 기록이에요. 그 침략 전쟁은 절대 오라면 못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침략을 하냐? 묵자는 철저하게 하층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육아의 예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적이야. 육아가 예를 실행하려면 얼마나 재화가 낭비가 돼요?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육아에서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규정을 할까요? 육아에서는 사람을 도덕적인 동물이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도 서양 철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육아는 사람은 도덕적입니다. 묵가는 노동하는 동. 재밌어요. 묵자는 사람의 가장 본질이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약간 차이는 있지만 묵자는 이렇게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다. 자, 다른 동물들 봐요. 다 가지고 태어나죠. 무기도 가지고 태어나. 의복도 가지고 태어나. 털 가지고나 의복도 가지고 태어나. 사람은 모든 것을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요. 노동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이고 노동의 산물인 재화라고 할까? 노동의 산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게 어떤 하층민의 철학이라 노동의 산물인 재화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아에서 예를 실행하기 위해서 음악 연주하고 예를 하는 걸 묵가는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재화를 낭비해서. 장례 치른다고 막 그냥 막 하는 걸 보면 묵가는 싫더러. 노동력을 그냥 그 재화를 낭비할 뿐 아니라 노동력 자체를 손상시켜. 3년상 치른다고 그냥 그 부모 그 무덤에 가서 뭐 몇 년 있다가 사람이 완전히 반죽음이 돼서 나오는 걸 보고 아주 치료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전쟁. 누구를 위해서 전쟁? 그러니까 철저히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게 묵자의 사상이고,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노자의 사상은, 노자 장자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그렇게 철저하게 하층민 사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 양주계통의 사상이 이제 발전판이라고 그랬죠. 양주계통의 사상은 철저한 이기주의라고 그랬죠. 은거한 사람의 철학이라고 했어. 은자들의 철학.
그 세상에서 은퇴해가지고 은자, 숨어 사는. 근데 옛날에 은자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신분이 있던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은 지식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지식도 없고 그냥 거의 농노 수준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적어도 벼슬 버리고 초야에 근거해서 사상을 펴는 사람들은 아주 하층민 아닙니다. 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이 발전돼서 노장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상은 아주 지배계층, 현실의 지배계층은 아니라도 아주 하층민의 사상은 아니에요. 묵자보다는 훨씬 그래도 지식인 계급의 뿌리를 둔 사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은거한 사람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그 전쟁의 논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연의 이치를 간주하면서 군대를 부리는 도리도 자연 속에 있다는 것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자 사상을 잘 운용을 하면 병법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게 또 노자 사상이기 돼요. 이게 재밌어요. 자꾸 여기서는 이제 무력을 반대하는 얘기가 이 편에서 나옵니다. 무력의 얘기가. 이도추아인주자, 도로서 임금을 보조할 경우, 자기가 이제 임금을 보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경우에, 임금이 여기서는 이 하산공주의 특징은 도로서 이게 자기가 스스로 보조한다고 푸는 것도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하산공주만의 특징이에요. 이건 사실은 인주를 보조할 때 임금이 스스로를 보조한다는 건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주석 이르기는 위 인주 능이 이도 좌보좌야 라고 해서 임금이 스스로를 보조한다라는 주석을 냈는데 이거는 한문 문법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어색한 주석입니다. 왜? 보조한다는 건 남을 보조하는 거지 왜 자기를 보조해?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서 요 하산공주는 자기 중심의 자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자기를 닦는 그것을 중심으로 특히 힘을 썼기 때문에 이런 주가 나와요. 임금 스스로가 자기를 보조한다는 이런 주가 나온 건 하산공주입니다. 왕필주라든지 거기서는 전혀 이런 주가 안 나옵니다. 임금의 신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임금을 보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임금을 군대로서 세상에 강자 노릇을 하고 이도 둘이 하지 않는다. 이병강천하 병으로서 군대로서 천하의 천하를 강제한다라는 쓸 수 있고 강자 노릇을 한다. 이도 자좌지주는 불이 병역, 혁이라는 건 원래 가죽혁자인데 왜 병역이라고 그러느냐? 가죽으로 이제 갑주도 만들고 그래서 병역이라고 해서 군대라고 할 때 무기나 그걸 병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천임덕 적인자복. 그래서 순천임덕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능에 하고 덕에 맡긴다. 그래서 적인자복. 적인 상대편 적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지 무기의 힘 이것으로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병을 아주 가장 좁은 의미로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병기라고 해서 병. 그 다음에 조금 넓은 의미는 군대나 무기로서 천하를 강천하하면은 천하에 강자노릇을 한다고도 풀 수 있고 어떻게 풀 수 있냐?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억지로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여기는 둘 다 통합니다. 그러면 병으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면 뭘로 하느냐? 이치에 따르고 하늘이 도리에 따르고 덕에 맡긴다. 덕으로서 사람들이 스스로 복종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기사호환. 그 일은 호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것도 하산공주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호환 자체라 해서 호환이라는 것은 반성한다는 뜻을 썼어요. 여기 보면은 기거사 호환 자체 불원어 있냐? 그 일 벌이키는 호환 자체 돌이켜서 스스로 책하기를 좋아하고
불언어이냐? 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 음은 본다라고 할 때 여기 음은 선이라고 그랬는데 돌선이라고 합니다. 돌아올 환, 원래 음은 돌선입니다. 음선이 다른데 이거 여기서 좀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자를 갖다 선으로 읽으면 오히려 무식하다 소리 들으니까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서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포자기 아니 폭군도 틀린다니까. 폭군 틀리는 거야. 폭군이라고 해요. 사납다고 할 때는 포라고 읽었지 폭이라고 안 읽었어요. 포악하다고 그랬지 포각이라고 안 하죠. 폭군이지 폭군. 폭군이 맞는 거예요. 폭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 음을 다 따르다 보면은 오히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무식하다 소리. 대사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시관. 시라고 읽어야 돼. 대사관이라 사자를 누구를 부린다고 할 때는 사로 읽었지만 사심 간다고 할 때는 시라고 읽는 거예요. 원래 의미. 그럼 대시관이라고 밖에 나가서 해봐요. 그럼 제가 아하고 이를 구별 못하나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지. 이것도 선, 본다라고 할 때는 선이고 돌아온다. 이럴 때는 환, 귀환한다고 할 때는 환이고 돌이킨다, 본다라고 할 때는 선입니다. 완전 기사호환. 여기서는 기사호환이라는 게 기사호환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군대를 부르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늘 호환, 돌아오기 쉽다, 돌아오는 걸 좋아한다라는데 결국 결과로 보면은 강하게 나가면 반대로 돌아온다 이런 뜻도 여기는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쓰면은 결국은 그것이 힘으로 하는 것은 반대 나쁜 결과를 오기가 좋다 이런 주석도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돌이켜서 자기를 반성한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잣대를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됐고 수양이 됐냐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잣대를 뭔지 아세요? 예, 알게요. 아니야, 그건 너무 고급이야. 너무 고급이야. 가장 간단한 잣대는 그 사람이 즐거운 상태가 더 많으냐, 괴로운 상태가 더 많으냐를. 수양된 사람은요, 괴로운 상태가 적어요. 불교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은 느낌은 펜으로 손질해. 두 개예요. 고수 이제 불교에서는 수라는 말을 써. 감각을 고수, 낙수. 받아들인다는 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고불락이 있어. 중간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상태도 물론 있어요. 불고불락.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근데 고수가 많고 낙수가 적은 사람은 이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수양 안 되죠. 정말이에요. 수양이 된 사람일수록 낙수가 많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워요. 그 사람 보는데 늘 찌푸리고 산다. 그건 수양 안 된 거예요.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 힘들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드러나는 증표가 나 원망하느냐, 원망이 적으냐 마느냐도 중요한 증표. 수양 안 된 사람은 늘 남 탓이야. 저 새끼 때문에 아니면 저놈 때문에 자기 남편 탓. 이게 많은 사람은 수양 안 된 사람. 근데 남 탓은 자기 편하지 않나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장 수양 사람 된 자에 보시면 자기 탓이야. 그냥 무슨 나쁜 일이 오면은 내가 뭐 잘못했구나. 자기를 돌립니다. 궁자후이 박채거인이라고 그랬어. 궁자후 박채거인. 자기에 대해서는 두텁게 책임을 지고 남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같은 데서도 원망이 적은 거야. 이 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원망하는
원망을 많이, 남 탓을, 원망하고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원망도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되게. 그래서 남 탓, 그 사람 수양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심표가 저 사람 남 탓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보면 남 탓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수양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응? 논어에도 그렇지. 인자여사, 어진 사람은 활 쏘는 사람과 같대. 활 쏘는 사람이 안 맞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왜 남 탓을 해? 그지? 자기가 잘못 쏜 거지. 그렇듯이 늘 인자는 여사, 활 쏘기와 같다고 해서 늘 자기 탓이. 이렇게 자기 탓을, 논어에는 논어에도 굉장히, 원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하는 기준입니다. 원망했느냐? 원망이 많으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노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게 딴 얘기 하는데 이 공부하는 분들도 그래야 돼요. 이 공부하는 만큼 즐거워져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공부했는데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찌푸린 날이 막 그거 공부 안 된 거야. 이 공부하는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데 공부를 이제 호흡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징표는 뭐냐? 사실 육체에 와요. 배가 달라져. 배가죽 달라져. 해보면 알아, 그건 해본 사람은. 숨쉬기 쭉 하다 보면요. 얼마만 해도요. 배 느낌이 달라. 내 배가 얼마나 탱글탱글하고 아주 내가 만져도 기분이 좋게. 조선 가장 두 번째. 머리가 맑아져. 머리가 시원해져요. 이게 나중에 머리가 어떻게, 머리가 시원해지는 걸 어떻게 표현해? 추수 같다는 말을 표현해, 추수. 근데, 가을물, 시원해. 가을물처럼, 그거 체험 안 하면 공부 안 한 거야. 가을물처럼 맑아져. 아주, 그 공부 이제 한참 될 때는 사실은 상기병 오고 그럴 때는 머리가 뜨끈뜨끈해집니다. 아주 괴로워져요. 머리가 혼미해 오히려. 그 용쓸 때 그러고 안 될 때는 기분이 머리 치는지 하여튼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가 좀 진행되면은 이 가을물처럼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고 차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사에 반응하는 게 달라. 호흡이 바트고 그런 사람들은 툭툭 튀어. 여기 들어오면 툭. 뒤에 받고 그냥 흥분하고 그러는데 이 추수처럼 이게 호흡이 맑아지고 차분하게 가라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응이 달라져. 예전하고 달라. 이거 안 되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육체만 아주 하는 공부도 아니고 절대로 몸과 함께 가는 공부라는 게 이게 이 공부의 장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호흡이 차분히 가라앉은 사람은 튀지 않아. 그게 얼마나 달라지느냐? 사람이 어떤 사태를 탁 봐서 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왜? 그냥 들이받아. 감정이 퉁퉁 튀어나와가지고 세상하고 계속 싸워. 그런데 이게 딱 일단 한 바퀴가 쫙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안 튀어. 내가 그랬죠. 한 가지 아주 쉬운 방편을 가지고 상당히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이상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늘 어떤 생각부터 해?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거참 이상한 일이네. 거참 이상한 놈이네. 요 생각부터 했대. 반응하기 전에.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르냐? 탁 왔을 때 탁 치고 받는 것보다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 순간에 요만큼의 호흡의 여유가 생겨요. 조금의 요 간격이. 요걸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져. 그걸 확보하는 그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세상을 부딪히니 바로 그냥 툭툭 안 부딪히니까 벌써 한 타임 딱 늦추고 생각하고 하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이 호흡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도 아랫배 딱 그 중심이 잡혀있고 호흡이 차분해지는 사람은 툭툭 안 튀어요. 그러면 자연히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훨씬 가볍게 되고 힘들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괴로움이 적어져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지. 뭐 하나 해가지고 그냥 호흡 하나 뚫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병 생기면은 호흡도 안 돼. 이 호흡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런 공부하지 마. 내가 누구한테 아까 낮에 물었는데 잘 살려고 공부합니까? 공부하려고 삽니까? 그랬어. 공부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 거기에 매달리면 병이 그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만둡시다. 그래서 이 군대 이제 반전론이 그 다음에 나와요. 사지소처 형극생은 군대가 머물렀던 자리는 가시나무가 자란다. 이게 얼마나 가시나무는 제일 독한 나무인데 이게 아주 형편없는 땅이 돼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가시나무밖에 남는 게 없다 소리예요. 전쟁이라는 상황은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전쟁 안 겪었죠. 나는 그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이긴 한데 6.25 끝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고 여기는 전쟁 겪은 사람. 나는 겪은 사람이야 전쟁. 어릴 때라 모르겠지만 끔찍한 전쟁이라는 건요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상황. 인간이 도구가 되는 상황이고 참 그래서 지금 세계에 그 전장이 꽤 있죠. 나 참 하는데 저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 보면 참 끔찍해요. 그 얼마나 오랜 동안 저 피를 흘렸어. 앞으로도 얼마나 흘릴까요? 그 인물은 얼마인데 맨날 그렇게 싸우고 계속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 말이에요. 근데 끔찍한 얘기죠. 근데 나 그래서 그거 사실은 그 근본에는 종교도 들어있잖아요. 종교도 들어있고 인종도 들어있고 세계 열강 물론 열강의 어떤 인종 유태족과 그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끔찍한 얘기지. 우선 종교로 얘기하면 참 끔찍한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왜 종교라는 것을 내서 저렇게 죽이고 살릴 수가 있을까? 조금은 좀 생각해야 될 게, 전 요즘은 좀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그 어떤 사상의 발전이나 종교의 발전하면 유신론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발전입니다. 여러 신들이 다신에서 유신론을 쫙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발전이고 사유의 진화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신에서 일신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도에서 그런 시도가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막 신들을 얘기하다가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을 뽑아서 신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일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떤 인류의 지성이 발달해서 유일신 사상이 나옵니다. 종교에서는 가장 궁극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궁극의 유일신 종교가 정말로 배타적이 되고 자기 깜냥대로 유일신을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인류가 겪는 최대의 불행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만 믿어라. 안 믿는 놈은 다 나쁜 놈이다. 중세 때 당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서양 중세 때 이 비기독교다. 당나귀를 채찍질하면서 그 무슨 소리냐? 비기독교도는 당나귀.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죽여도 아무 탈이 없어. 당나귀와 같은 거니까. 그 발전된 유일신교가, 그러니까 지금 유일신교가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슬람도 유일신교입니다. 밑에 쪽하고 기독교하고도 부딪혔죠. 유일신, 둘 다 유일신이에요. 둘 다 영광 믿지 않나요? 똑같아요. 알라나 여호와는 똑같은 신. 네. 아담과 이브의 전통도 똑같아요. 아담과 이브 그 이슬람에서 똑같이 그래서 셈족과 함족이라는
사촌 아니야. 갈라진 것도. 그런데 유일신 이것밖에 아니라고 없다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 당나귀야. 이거 안 믿으면 끔찍한 얘기가. 사실은 이건 벗어나야 됩니다. 왜? 유일신 좋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신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있다는 그 오만은 버려라는 거죠. 당신 보는 대로 유일신이 있나? 신이 어떻게 지 맘대로 규정이 돼? 내가 보는 유일신 그것만이 신이야? 내가 그래서 가끔가다 바가바드 기타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인도의 그 간디가 평생을 애송했던 그 성전 아닌데 마하바라타의 게임인데 거기도 그 비슈라는 신이 유일신입니다. 신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이에요. 근데 그 유일신은 굉장히 너그러워. 너희들한테 내 모습은 다 안 보인다는 거야. 너희 유한한 피조물이 어떻게 나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나는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유일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보기에 가장 이상하고도 야릇한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 깔보지 말아라. 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너희들이 어떻게 다 알아? 그러면서 얘기해.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신을 섬기더라도 진정 아주 지극한 겸손함으로 그 신을 숭배한다면 그 사람은 우회적으로지만 간접적으로 그 겸손함을 통해서 결국은 나한테 온다.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의 모습, 이게 절대적인 이 모습이고 이건 절대적인 사탄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 경건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유일신은 나에게. 아니 이 생각하면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뭐 파악한 우리에게 보이는 유일신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왜 서로 죽이려고 할까? 저는 좀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좀 힘드는데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바가바드 기타 읽으면서 참 이런 관점을 가지면 유일신 사상이 얼마나 호용적인 사상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보는 대로 유일신이 있다고 하는 그 오만을 좀 피조물이 버려야 되지 않을까. 피조물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종교 때문에 사람 죽이지.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사람 죽였단 말이야. 사실입니다. 독일 인구가 한 3분의 1 이상이 죽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신구교회 같은 거. 신구교회 같은 거. 같은 기독교 안에서. 프랑스에서는 피의 일요일이라고 해서 교회, 개신교들은 타종을 안 해. 종을 안 쳐, 일요일날. 피의 일요일. 왜? 신구교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국교 측에서 밀령을 내려가지고 성당이 타종받아 버려서 일제히 신교 때려주고 나왔어. 엄청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신의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게 과연 뭐냐? 국교 측 장군이 어떤 마을, 신교 마을을 싹 죽여. 그러고 참여록을 남기고 있어.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어떤 짓을 하고 있나 한번 보자. 이건 반성해야 되죠. 신이 바랄 건가? 신의 뜻을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규정을 해? 이게 신이 좋아할 일이라고 스스로 딱 규정을 해? 이런 오만이 어딨어요. 가장 유일신교의 이념에 배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한다? 유일신교라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건 뭐냐? 신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바쳤으니까 신에게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이것도 안 돼. 이뻐해 주시는 건 신에게 맡겨야지. 지가 스스로 이뻐해 주시겠다고 믿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요, 자기가 아무리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 신에게 맡겨야지. 그게 기독교예요. 정신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기독교들 하는 거 보세요. 천국교 예약하는 것처럼 하고 아주 꽤 잘 나가는 목사는 자기가 신의 대변인이야. 어? 신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막다 한 건 더 나가서 신도 까불면 자기한테 혼난다는 목사들이 그런 목사도 있다. 그건 기독교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말이 되는데 나는 기독교가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뻣뻣하게 목사라는 이름 불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기독교에서 그건 사탄이라고 규정해야 돼. 신을 혼났나? 근데 기독교가 파문을 했다는 거 나는 들었는데 거기서 빛을 그냥 잘 넘어가고 있더라고. 참, 이거 갑자기 또 이거 해면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지선천은 형극생은 지금 그 전장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몇 군데 있죠. 참 그거 가슴 아프네. 대군지요 필요군요. 대군이라는 건 큰 군대라는 뜻이니까 큰 전쟁이면은 반드시 흉년이 따릅니다. 그 철학 중에서 실존 철학이라는 게 나왔죠. 실존 철학이라는 게 그 키엘케골, 하이데까 뭐 이런 실존 철학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전쟁 겪고 나왔어요.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 존재를 그 전에 그냥 뭐 아주 건전한 이성으로 생각하던 인간 아니야. 다 팽개쳤어. 전쟁 끝나고 전쟁 중에. 그럼 스스로 다시 정말 자기 존재에 관한 어떤 반성이 일어나는 게 실존 철학이에요. 그만큼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군주 필요흉년 이건 노자는 그 초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백성들을 위한다 그런 대의명분을 아무리 내세워도 그게 사실은 대의명분 의로운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로운 전쟁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는가? 방어 전쟁은 그렇지 방어해야지. 쳐들어오는데 나 정말 그런데 그것도 참 골치 아픈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게 간디 비폭력 완전히 간디는 비폭력이야. 폭력을 나한테 가요 거기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 그거 합리화 될까? 내 친구는 아주 그 비폭력주의자가 있어요. 간디. 완전히 간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선임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폭력에 근본적으로 비폭력만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폭력주의자들은 폭력에 대해서도 비폭력으로 대응해야지 그걸 폭력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폭력으로 막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당할 나라가 없지 않았나요? 네? 영국이랑 프랑스 당할 나라가 없지 않았나요? 없지. 간디 사상은 재밌어요. 간디가 독립을 위해서 주장했던 게 사티아그라하라. 진리 파지 운동이야. 진리. 우리만 진리를 지키고 있으면 인도는 독립된다. 아주 환상적인 얘기 같은데 아주 굳건한 신념이에요. 거짓을 행한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간디는. 영국은 이미 존재가 없대. 왜? 거짓을 범했기 때문에. 독립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거짓을 범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 우리만 진실을 지키고 있으면 영국은 이미 사라진 존재고 우리가 진실을 지키고 우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은 자연스럽게 온다고 이런 논리가 있어요. 사티아는 진리라는 뜻이고 그라하는 진리를 자화시킨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공상적이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굉장히 굳건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 아마도 연구할 가치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비폭력만 얘기하기는 참 힘들지. 지금 요번에 계엄 사태 겪으면서 비폭력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독재되는 거죠, 시집이. 다도 괴로워요.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또 물어. 그럼 지져. 운동 없이도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그럼 거룩한 분노는 뭐보다도 논계라는 시 거기 나오지? 거룩한 분노는 뭐보다도 사랑보다 논계 어떻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거룩한 분노는 논계 한번 찾아봐. 거룩한 분노는 뭐보다 논계 그 누구시냐? 거룩한 분노는 그 논계 시에 나온다. 시니까 그냥 농계하니까 주 농계가 나오는데 성이 주시예요. 네? 농계가 성이 주시예요. 주 농계로 나와요. 거룩한 분노는 그렇게 하는 거. 거룩한 분노. 그렇게 찾아봐요. 거룩한 분노는 뭐보다 깊고 그런데 내가 기억이 거룩한 분노. 스위스년. 변형론 논계자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나오잖아. 요새 참 세상이 좋은 거야. 이렇게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그게 맞아요? 거룩한 분노는 그럼 용납이 되는 거 아니야? 논계의 내장을 껴안고 출신한 논계의 그 폭력이잖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어려운 거요. 그런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문제는 폭력성이라든지 분노는 증폭이 된다는 거야. 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 분노가 다시 새로운 분노로 파생돼서 계속 파괴적인 에너지가 자꾸 증폭이 되기 때문에 결국 평화를 이룩하는 데는 그게 결국은 안 된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파괴적인 어떤 에너지 가지고서는 평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게 비폭력의 근본 논리일 겁니다. 어려워요, 진짜, 현실에서. 그런데 사실은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저항에 정말 그거에 맞는 분노로서 막 저항을 하다 보면은 그 분노가 다시 증폭이 돼. 그래서 이 분노와 저 분노가 부딪히면서 다시 분노가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참 쉬워요. 분노가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피가 흘러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저항을 하되 그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가? 내가 올바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울 뿐이지 저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증오하지 않는 거. 내 속에 증오심이 들끓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다시 어떤 새로운 업을 낳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 그래서 가능하면 그 증오심이 들끓지 않으면서도 올바르게 응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자꾸 그렇게 막 분노가 증폭돼서 이스라엘과 거기도 자꾸 증폭이 되는 거거든, 서로. 이게 문제죠. 그랬을 때 끔찍한 역사가 되지 않게 하는 길을 우리는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을 동원하면은 일단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분노가 증폭되는 결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선자, 과의, 이게 선자라는 건 잘 운영하는 자, 훌륭한 사람, 여기서 훌륭하다는 것은 잘하는 자는 선자, 군대를 잘 운영하는 자나 어떤 잘하는 자는 과감할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과자를 과감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화살공주의 어떤 굉장히 독특하다 과자를 어떻게 하냐 과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추론하면 결과를 얻을 뿐. 과는 결과를 얻는다. 결과를 얻을 뿐, 그 결과를 얻을 뿐 그것에 취하지 않는다. 할 수 없어서 이게 군대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대로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만 할 뿐
군대의 강함에 취한다든지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상공주는 과감하다라고 딱 춤을 끊었어요. 선병자 군대를 잘 운용하는 자는 당연히 과감하게 군대를 딱 운용할 뿐이지 거기서 그칠 뿐이다. 불휴라고 할 때 휴자가 이게 참 어렵죠. 휴자가 아름답다, 시인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름답게, 아름다울 휴가 뜻이 있어요. 휴자의 어떤 독특한 용례입니다. 휴자가 휴가 아름답다는 뜻이 있다는 동안 이게 참 한문은 참 어려워. 여기서는 뭐 한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 우리가 아니니까. 그래도 휴가 아름다울 휴자, 휴민의 뜻이 있어요. 그걸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군대를 그냥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군대를 쓸 뿐이지, 과감하게 운용할 뿐이지, 군대 쓰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 불감이 취강, 그 군대를 가지고서 강함을 취하지 않는다. 천하에 그러니까 강자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과임을금, 이 과자도 과감이라고 했어요. 결과를 얻을 뿐이지 하는 게 사실은 더 부드러운 번역이에요. 피치 못해서 써서 결과를 취할 뿐이지, 그걸 긍이라는 건 자랑을 한다. 과시한다. 과시하지 않는다. 군대라는 건 불상이라는 건 상스럽지 않다. 불상진, 상스럽지 않은. 그렇게 결국 군대를 쓴다는 건 피치 못해서 할 뿐이지 상스럽지 않은 것이라, 피치 못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할 뿐이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군대 잘 써서 이겼다.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과임물벌, 이것도 어떤 결과를 얻을 뿐이지, 이 화상공주는 여기서는 정말 굉장히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과감을 자꾸 과감 그러니까 군대를 과감하게 했을 뿐이다라는 것은 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 하여튼 화상공주는 그래요. 과감하게 군대를 쓸 때는 쓰더라도 벌이라는 것도 이 칠벌자가 정벌, 이건 벌복한다는 벨벌자예요. 칠벌자가 아주 독특하게 자랑할 벌자야. 자랑한다. 금과 벌이 비슷한 의미예요. 금과 벌. 전에 얘기했나? 논에도 맹지반 불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참 자랑하지 않아.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아. 불벌이라는 건 뭐라고, 맹지반의 예를 어떻게 들으냐?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는, 진격할 때는 맨 앞장서는 게 공이 큰 거예요. 해주할 때는 제일 뒤에서 막고 오는 게 공이 제일 큰 겁니다. 근데 맹지반이 어떻게 했냐면, 공자가 칭찬해서 맹지반은 참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군이 전쟁에 해주했는데 뒷자리를 맡아. 맨 뒤에서 방어하면서 오다가 성문 가까이 오면서 뭐라고 했냐, 맹지반이 말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뒤에 꼭 쓰려고 한 건 아니었고 이 말이 안 나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에 섰다라고 해서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예를 불벌 이렇게 합니다. 벌이라는 게 자랑할 벌자라는 걸 여기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결과를 얻을 뿐, 과감하게 군대를 써서 결과를 얻을 뿐, 내가 군대 잘 썼다, 내가 군대 잘 운영한다, 전쟁 잘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과임을교, 과감하게 군대를 운영하더라도 이 교도 다 교가 다 비슷한 인생가.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이겼다고 해서 으쓱거리지 않는다. 교만하다. 교라는 글자는 말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모습에 나온 것 같아요. 고개를 교수라고 합니다. 도연명의 기관에서 보면 시교수의 하관, 때로는 이 교수라고 해요. 이 교만할 교자를 쓰는데, 교수.
은행이 때로는 시교수의 하관, 책분호의 유괴 시교수의 하관이라는 책분호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면서 책분호의 유괴 이리저리 거닐다가 쉬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 떼시다 시교수의 하관 때로는 고개를 멀리 빼들고 이렇게 빼드는 걸 교수가 고개를 쭉 뽑아서 멀리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자 자체가 뭐냐? 말이 고개를 치켜쓰듯이 고개를 빼는 게 교야. 그래서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예요? 고개 뻣뻣하고. 그걸 우리가 요새 속된 말로 모가지다 훅가시 한다고 하나? 목에다 기부수한다고 하잖아. 그런 말 쓰는 거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말이지. 참 그런데 제일 또 사람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위치가 다르면 획 변하는 사람 그거 정말 몹쓸 사람이야. 아니 조금만 출세하면 목에다 기부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목이 뻣뻣해져. 이게 교수야. 이게 교만하는 짓이. 우리가 그러나 나 문정권 때도 나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증 엄청 났거든요. 문정권 때 정말 이 어떻게 이 따위로 하냐 하는 짜증을 좀 저기 뭐냐 왜 정책을 실행하면 반대의 결과가 와 이놈 정권은 시간공사를 보호한다고 했더니 시간공사 밥줄을 다 끊었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했더니 비정규직 일자리를 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다가 부동산 값을 다 올려놨어. 아니 그러면 이 동기가 좋았으니까 우리 잘 봐주자고 용서해 줘야 돼요? 정치 그런 거 아닙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반대였으면 그건 호되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정권이 그 짓을 했거든. 아니 내 후배들이 어렵게 강사를 하고 있던 애들이 강사 자기가 다 잘렸어. 원래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강사 보호한다고 시작.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럼 그것도 잘했다고 해야 돼? 그거 안 되잖아. 나는 호되게 뭐 얘기해. 나 글도 썼어. 무슨 정책이라는 걸 책상에서 펜대 굴려서 하냐.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시뮬레이션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거든.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수없이 시뮬레이션 인공지능도 있고 해보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영악한데 이 정책 펴면은 이 자본주의는 꼭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 여기서 하나 굴리면 자본주의는 100개 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그 정책을 잘못하면 반대 결과가 오는 게 화내. 그게 자본주의 영악함이야. 그런데 문정권 하는 거 보면 약자를 보호한다고 한다는 게 전부 약자를 결국은 물베겠어. 용서 안 되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것도 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동기는 좋았는데 자본주의가 너무 그냥 있는 놈들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 정책을 반대의 결과를 낳게 했다? 그걸 예상해야 하고 하는 게 정치지. 그거 예상 못하고 했다가 책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재명 대신 대비해서 행정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아니 그래서 행정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윤석열 씨도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뻣뻣하게 검찰총장이나 하고 검찰이나 하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되게 모가지가 뻣뻣하거든 기본으로. 그 기본 뻣뻣한데 정치 경험은 없으니까 아마 그냥 대충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지. 이것도 잘했다? 자기 편이다? 이거 대부분 헌재에서 나는 정말 정확하게 짚은 건 있어. 안 되면 정치로 해야지 왜 계엄으로 하냐. 이건 틀림없잖아. 정치로 해야 될 걸 계엄으로 풀면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총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로 안 돼서 계엄했대. 그건 그 자체가 변명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전에 야당이 거기서 너무 국회에서 그래서 발목 잡았다면 그것도 비판할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계엄으로 그걸 해결하는 건 또 잘못이야. 해결하려고. 그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가 다른데.
갑자기 왜 그걸 파냐? 하여튼 뭐가 아니 사람 판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잣대 중에 하나가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헷갈락별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로 못 믿을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그런 사람은 힘든 처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는 짓이 없어. 못 하는 짓이 없어. 되게 뻣뻣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할지 못한 간. 그러면은 정말 복잡해져. 되게 뻣뻣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당해봐요. 그 논어에 나와요. 군자 고금, 소인궁 사람. 군자는 궁색해지면 궁색함을 그냥 지켜 버텨나가. 소인은 궁색해지면은 넘쳐버려. 못하는 짓이 없게 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의해야 돼. 어려울 때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여의하게 전과 변함없는 자세를 지키느냐, 또 잘 나갔을 때 또 얼마나 모가지가 뻣뻣해지느냐. 요거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변에 갑자기 모가지가 훅가시 한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못 믿을 사람 절대로. 하여튼 그래 결과를 얻고 과감하게 운영을 할지언정 그걸로 이겼다는지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교라는 걸 여기서는 속인다고 교사라고 했는데 교만하게 남을 깔보거나 속인다는 뜻으로 했는데 사자는 좀 교자에서 한 걸음 훨씬 더 나간 거라 주석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과히 부득이 과감하게 할지라도 쓸지라도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듯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어서 군대는 쓰는 거지 군대는 좋은 방편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노자의 철학은 가장 노자의 철학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부득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게 그거에 따지면 저는 상당히 노자 철학에 충실한 사람. 내가 평생을 살아온 걸 보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내가 뭘 나서서 이거 합시다라고 날뛴 적이 별로 없어. 되게 남이 하자고 하면 부득이해서 그러게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앞장서서 평생을 그렇게 앞장서서 치고 나간 적은 별로 없는데 노자가 그래요. 그렇게 앞장서 날뛰지 말라는 거야. 부득이해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무게 진중하게 함부로 그냥 설치고 나서지 말라는 게 특히 군대 같은 건 불상직이라고 그랬지. 불상직이 상스럽지 않은 우리가 불쌍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불쌍히 우리가 불쌍한 놈이라는 게 이게 불쌍해요. 이 길은 도구란 뜻입니다. 군대 병이라는 건 상스럽지 않은 도구입니다. 상스럽지 않은 도구는 함부로 사용해서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게 옛날에 삼불상이 있었어요. 삼불상 찾으면 나도 잊어버렸어. 세 가지 상스럽지 않은 게 있어. 삼불상. 찾으면 나올 거예요. 삼불상. 그 중에 하나가 젊어서 출세하는 겁니다. 세 가지 상스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재밌어요. 일찍 너무 출세해버리는 거. 아주 불쌍한 일이에요.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찍이 출세하면은요, 겁나는 게 없어. 결국 그래서 인생 말아먹기 딱 좋은 불쌍한. 삼불상 나와요? 나올 건데. 삼불상이라고 하면 한자로 해야 나오나? 안 나오나 보다. 응? 응? 있어요? 네. 뭐라고? 첫 번째 나이가 어리면서도 어른을 성립하지 않는 거. 나이가 어리면서도
응. 여기 있네. 현인인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날 어진 사람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현인인 줄 알면서 등용하지 않는 것, 등용한 후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의 국가적인 그 세 가지 불상이고, 사람에게 상스럽지 못하는 것, 신분이 미천하면서도 존귀한 일을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어질지 못하면서 어진 일을 존귀하는 이거 예전에 내가 들은 건 젊어서 일찍 출세하는 것도 세 가지 상스럽지 못한 일에 들어갔다는 게 여기는 안 나오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불상이라는 말이 그런 가운데 군대라는 것은 대표적인 상스럽지 못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필요에 의해서 쓰지만은 정말 부득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득이해서. 부득이라고 할 때는 한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득자가 있을 때는 얻을 득자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조동사로서 이는 그친다. 그만둔다라는 뜻. 그친다. 그만둘 수가 없다. 부득이. 부득이하다는 건 그만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멈출 수가 없어서 이런 뜻이고, 그래서 한자 구조가 득자가 조동사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 문맥이 들어옵니다. 득자는 많은 경우에 득실, 그럼 얻고 이름, 그러지만 문장에서 이렇게 불자 다음에는 이런 데는 특히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부득이라는 건 그칠 수가 없다, 그만둘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과잉불강, 결과를 얻지만 그걸 가지고서 과감하게 해서 결과를 얻지만 그걸로서 강자노릇을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는 이제 이유를 설명해요. 물장 등록, 사물은 너무 힘이 세지다 보면은 반드시 물장 등록, 늙어. 근데 오늘 참 내가 나만 나이 먹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나만 되면 옛날 엊그제 박물관 가려고 그랬었죠. 네. 근데 박물관에 내가 그 경천사 탑이라는 곳에 고려시대의 탑인데 거기에 부조가 많거든. 거기에 서유기가 새겨져 있어. 거기 이게 설계예요? 서유기 부조가 많이 나와요. 탑에. 근데 서유기는 명대이잖아. 명대. 오승은이 명대. 원담의 명이거든. 송원명청이잖아요. 중국 역대가. 송원명청으로 가죠. 그러니까 서유기가 쓰여있던 명대인데 경천사탑은 원대, 고려시대의 탑. 고려시대의 탑에 서유기가 다 나와. 중요한 대목이 구조에. 그러니까 서유기 중요한 부분의 스토리들은 이미 원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오정이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옛날에 내려오는 얘기였나? 그러니까 그 삼장법사가 서천에 경을 구하러 갔던 이야기가 그 대당삼장 취경 시화라고 해가지고 대당삼장이 경을 가져왔던 그 시화라고 해서 그 그림하고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부분 스토리가 완성이 돼 있었어. 그걸 명대의 오승은이 종합해가지고 만든 게 그 서유기. 그러니까 이미 원대의 탑에 나와. 근데 그 경천사가 그 탑을 해설을 누가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누가 해설을 막 붙여놓고 막 그래서 이제 해설을 재밌게 해주려고.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자문이 왔어. 나한테로. 서유기 내가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엉터리로 막 해봤어. 그냥 막 모르니까 서유기를. 그래서 내가 다 고쳐줬거든. 물론 돈 좀 받고. 다 고쳐줬거든. 이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해설도 붙이고 그래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자문을 구했던 그 국립박물관에 있던 그 연구원이 하나 생각이 나.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라 갑자기 생각나서 메시지를 보냈어. 내가 국립박물관 갈라 말라 하다 보니까 못 갔는데 당신 생각이 났다. 걔 아직도 국박에 있냐? 잘 지내고 있냐? 했더니 저도 퇴직했어. 그러니까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퇴직했더라고. 아이 참네. 참 기가 막혀서 60이니까 60이 넘었다는 거지. 난 그 사람 아주 젊은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나이는 나만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물장 노라고 하니까 이제 장노가 나오니까 그래. 어떤 물건이든 간에 장선하면 반드시 쇠퇴기로 간다. 노라는 건 늙는다는 뜻보다 쇠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장년기, 노년기 그러듯이 장년기, 물장? 장선하면 쇠퇴해진다는 것은 군대는 힘으로 하는 그 논리는 그것에 심취해 있다 보면 결국은 그 힘이 쇠해지고 결국 망한다라는 얘기를 물장즉노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물장즉노. 그러니까 노자나 주역이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물극필반. 언제나 사물이나 모든 것들이 극에 달하면 반, 거꾸로 언제나 극에서 반으로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고 차면 이지러지고 이게 하여튼 기본적으로 노자 도의 움직임 뒤에 나와요. 반자 도지동이라는 말이 뒤에 앞에 나왔나? 앞뒤가 지금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동자 얘기 같아요. 반자 도지동 돌아오는 것, 반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움직임. 도의 움직임은 끝없이 벗어나가는 일은 도는 없어. 언제나 가면 되돌아오고, 거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도의 근본 움직임이라는 것이 노장사상의 근본 사상. 그리고 이건 말이죠. 아마도 아까 그 정의업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지축이 바로 쓴다는 건 참 끔찍한 얘기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끔찍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축 바로 쓰면 망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반자 도지동이라는 이런 관점이 나오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온대지방이라고 합니다. 온대지방은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계속 순환이잖아요. 순환을 보는 속에서 반자 도지동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후 여건, 지형적인 여건하고 다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들이 우리가 이 속에서 살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자연 속에서 생각이 조정이 됩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거. 외국 사람하고 달라요. 벌써 우리 한국의 자연을 본 사람들하고 우리는 눈은 돌보다 산이 보이고 우리 산은 다 어때? 빠질 때 다 빠져서 정리가 되죠. 미국 가서 보면은요, 거기는 젊은 산들이야. 처음에 보면은, 웅장해 보이는데, 한참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지겨워. 왜 이렇게 거칠어? 난 그런 거 느꼈어요. 처음에는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보면은요, 웅장하고,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지겨워. 왜 그러냐? 우리 미적 감각이 안 맞아. 내가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쫙 빠지고 정지되는 산화를 봅니다. 뼈만 정리될 건 정리되고 다 노년기지야 되죠. 이런 데 익숙하던 사람은 그 사고방식도 거기 미적 감각도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 처음에는 신기한 것 때문에 뭐라 충격을 받고 새로운 눈이 뜨이기도 하는데 계속 보면 지겨워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요세미티라는 데래. 요세미티 가보셨어요? 네. 수려하죠, 거기가. 네. 아주 수려합니다. 한국 자연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는데. 네? 그런데 많이 보고요.
그런 게 그렇듯이 사고방식이나 미적 감각이나 다 그런데 이런 그 반자가 도의 동이라고 하는 관념도 추나추동이 사계절이 돌아오는 이 사고방식에서 이 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삶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연에서 얻은 눈이 우리 삶을 보는 그런 눈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조물주가 나오는 사고방식은요, 농경문화권에서는 조물주가 잘 안 나옵니다. 농사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왜? 농사에서는 누가 조물하는 게 없어. 농사의 중심은 씨앗에서 움터나와. 그렇죠? 우리가 식물 만듭니까? 농사 질 때. 아니, 송아지 새끼를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어미가 낳지. 그렇죠? 씨앗에서 움터나오지. 맨날 그걸 보거든. 그러면 우리 사고방식도 어떻게 되느냐? 조물주가 안 나와. 조물주가.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자궁 같은 개념이야. 우주가 거기서부터 유출됐다가 나오는 씨앗 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농사가 중심이 아닌 동네가 있어. 저기 히랍 같은 데는, 그리스 같은 데는요, 농사가 중심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 가본 분들, 거기 농사질 땅이 별로 없어요. 올리브나 심고, 그 도시국가라는 게, 그 도시국가가 왜 도시국가냐? 평원이 별로 없어, 거기가.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도 농사질 지형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형에서는 조물주가 나옵니다. 세계를 만드는 대장쟁이 같은, 아니면 그런 관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이런 사고방식도 그 문화와 자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조물자 관념을 가진 그런 종교가 장점이 있고, 어떤 조물자가 아닌 어떤 씨앗 속에서 다시, 인도 같으면 브라만 신에서도 세계가 유출이 돼. 유출. 그 속에서 쏟아내 나오듯이. 막 어머니 자궁에서 애가 태어나듯이. 이런 관점이 나옵니다. 다 어떤 사고방식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도 절대화하면 안 돼. 내가 가진 사고방식도 그런 어떤 문화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자기 생각만 절대화해. 그러면 사실은 그런 존재는 왜 중요해? 자기 가진 것만을 보고 절대화하는 존재 자체가 존재의 격이 낮아.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지.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면 우리의 격이, 존재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의 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을 내 속에 포용할 수가 있어. 저런 생각도 가능하고 이 생각도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남들을 이해하는 법도 넓고 내 존재의 격 자체가 형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위, 부도, 물장집, 노하니 이런 것을 믿고 강성한 것에 의지한다니까 군대에 의존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쇠퇴하기 마련인 그런 힘에 의존하는 이런 것을 시위, 부도, 도를 도답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부도라는 건 그냥 불자는 도를 도답지 않다. 도답지 않다라는 뜻인데 하상공주는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군대라는 어떤 강한 물건, 힘으로 하는 물건에 의존하는 그것은 결국은 도를 행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인 것이니까 부도주의, 그런 자연의 순리에 도는 또 뭐예요? 도는 또 뭐예요? 도복자연이다. 도와 제일 가까운 관계는 뭐예요? 도와 자연이에요. 무의자연. 도복자연이거든. 그래서 저 앞에 나왔죠. 천법도, 인, 지, 그 다음에 천, 도, 마지막이 자연이에요. 인법칙, 여기 법자가 들어가죠.
인법집. 본받는다는 뜻이 법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집업, 천. 땅은 하늘을 본받고, 천법도, 천은 도를 본받고, 도법자예요. 도는 자연을 본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연이라고 해요. 도법자예요. 그러니까 부도저희 그런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은 저희 일찍 그친다는 것은 망한다 소리요. 오래가지 못한다. 일찍 끝난다. 오래갈 수가 없다. 결국은 그런 강성한 힘에 의존하는 존재가 결국 오래갈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힘으로 하다가 오래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밥 사주면 내가 씩씩하게 오래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일찍 끝내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거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을 맛있는 걸 사줬는데 맛있는 걸 사주는 게 내가 맛있는 걸 사주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